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드디어 3월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월달은 시장이 참 좋지 못했는데 3월은 보다 나은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요일날 국내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밤의 미국 증시의 흐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먼저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내일 3월 첫날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지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주 금요일날 0.56%의 소폭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위치를 살펴봐도 빨간색의 60일선이거든요. 60일선 위에서 조금은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어서 S&P 500. S&P 500 같은 경우에는 0.5%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치를 살펴봤을 때 60일선 위에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를 살펴보면 다우지수는 그동안 나스닥하고 S&P 500 이 두 개의 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방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1.5%의 하락과 함께 마찬가지로 61선 부근까지 지수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를 살펴볼 때 나스닥과 S&P 500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물론 오늘 밤 증시도 같이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흐름만 봤을 때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특징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금요일날 2.3%에 조금은 긍정적일 수 있는 반등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조금 하락세를 보여주었던 이 흐름세가 이번 반등을 계기로 다시 안정세를 찾는다면 3월부터는 다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살펴볼게요.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약 1.55%의 강한 상승이 있었고,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로 인해서 시장은 큰 요동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많이 떨어졌죠. 약 0.15% 정도 하락세가 나왔고, 또 이 하락폭이 미국 증시와 함께 안정적인 흐름이 나온다면 저는 내일인 3월의 시작, 국내 시장도 양호한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국내 시장은 휴장하는 만큼 미국 시장의 나스닥 지수하고 10년물 국채금리, 물론 지수는 상승하고 국채금리는 하락한다면 좋겠지만 이런 흐름이 아니더라도 큰 변동성 없이 안정세만 보여주어도 기업들의 실적이 어둡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디램 익스체인지 인덱스 지수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약 3.3%의 전날 대비 상승이 있었거든요. 아울러 DXY 지수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지수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와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거든요. 자,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지난 2018년 초 이 당시죠. 이때 실제로 디램 인덱스 지수가 약 3만 포인트가 조금 안 되는 29,700포인트까지 역사상 신고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위치도 살펴보면 과거 당시 이때가 가장 최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디램 인덱스 지수, 이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과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에 대해서 조금은 궤적을 같이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램 인덱스 지수가 지속적이고 가파르게 상승하는 만큼 조금 더 가격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저는 충분히 주가의 상승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지금 디램 인덱스 지수가 지금 33,700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작년 8월에 저점을 찍고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주는 만큼 우리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어떠한 마음을 가져볼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흐름, 여러분들이 네이버의 흐름을 한번 참조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잠깐 네이버의 차트를 볼게요. 자, 네이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작년 3월 초에 14만원까지 내려갔던 주가가 9월 초죠. 2배 이상 30만원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약 5개월 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두 가지를 모두 거쳤거든요. 가격 조정이라는 것은 강한 상승에 따른 일부 주가의 되돌림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기간 조정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큰 상승 없이 주가가 횡보하는 그런 구간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조정, 이어서 기간 조정, 이 두 가지를 모두 거친 뒤에 다시 주가는 강한 상승이 나왔듯이 지금의 삼성전자의 흐름, 저는 여러분들이 네이버의 흐름을 한번 참조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강한 상승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1월달과 2월달 가격 조정이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가격이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어요. 주식은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1 더하기는 2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D램 인덱스 지수 그리고 반도체 쇼티지 여러가지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삼성전자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흐름을 참조해 보시면서 저는 삼성전자의 흐름도 충분히 비슷하고 유사한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 한 주간에 기관과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간략하게 몇 종목만 살펴보겠습니다.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먼저 외국인의 매수 종목을 살펴보면 SK바이오팜, HMM, SK텔레콤, 신한지주, 포스코 지금 이런 종목이 상위권에 올라와 있죠. 여기서 SK바이오팜 금액이 상당히 높은데 제가 이 종목은 빼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지분 매각 공시가 있었고 금액이 약 1조 원 정도로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지분 매각을 하게 되면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블록딜이라고 해서 정규 시장이 끝난 뒤 시간을 거래해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물량을 가져갈 수 있는 매수주체도 존재하고 그 매수주체가 외국계 펀드였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SK바이오팜이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SK바이오팜을 제외한다면 HMM의 순매수 가장 상위 종목이죠. 금액도 약 1000억이 넘는 상당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한번 차트를 살펴볼게요. 자, HMM의 차트를 살펴보시면 누가 와도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요동을 쳤던 그런 한 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세를 보면 코스피 지수의 흐름보다 상당히 좋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 대비 강한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꾸준한 해상운임의 강세죠.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해상운임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작년 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지수 대비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다음 주에도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2주간을 살펴봤을 때 외국인하고 기관 두 주체 모두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관의 연기금과 투신 이 두 주체를 통해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으니까 이 점도 같이 챙겨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텔레콤 이 종목도 순매수 상위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급을 살펴볼게요. SK텔레콤의 수급을 살펴보면 지금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반면에 기관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앞서 HMM과 달리 기관과 외국인의 포지션이 나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살펴봤을 때도 HMM과 달리 특별히 SK텔레콤만의 그런 긍정적인 재료, 이슈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데 최근 들어서 시장의 흐름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일한 기간 동안 기관을 살펴볼게요. 기관은 삼성전자, 포스코, 롯데케미칼, SK하이닉스 이런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렸죠. 포스코는 제가 지난번에 강판 가격 상승에 따라서 꾸준히 연기금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유가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이슈도 있고 그리고 업황 개선과 함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동반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목을 제외한다면 반도체 종목들의 기관들이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하고 기관 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여드렸는데 전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된다 그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관과 외국인들은 왜 이런 종목을 매수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특별히 긍정적인 재료가 있다면 그 재료를 통해서 우리가 또 투자의 힌트를 얻어볼 수 있으니까 이런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항상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월달에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은 솔직히 좋았던 한 달이라고 볼 수가 없지만 그래도 3월만큼은 날씨가 바뀌는 만큼 주식시장도 날씨가 바뀔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내일을 위해서 같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